자식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혼자입니다. 이 말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 현실을 보면 이보다 더 솔직한 말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죠.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존중, 선택, 그리고 자유의 기준이 된다는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왜 노년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가?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선 전부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한 줄의 메모입니다. 첫째, 남 눈치 안 봐도 된다. 돈이 있으면 사람 대접이 달라집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택시에서 잔돈 셈할 때, 아무 말 안 해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죠. 돈이 있는 사람은 요청이 아니라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해줄 수 있나요? 가 아니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한마디가 주는 힘이 큽니다. 나이 들수록 눈치는 체력보다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밥 얻어먹고 병원 갈 때 차 얻어 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 자체가 작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도 신세 질 일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직접 해결하고 가고 싶은 곳은 스스로 갑니다. 결국 돈이란 눈치 안 보고 내 선택으로 사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경제적 자립의 의미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소비의 주도권은 꼭 유지하세요. 연금이든 부업이든 투자이든 내 돈으로 쓰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 먼저 안 해도 된다. 나이 들면 불편한 일은 늘어납니다. 병원 갈 때, 서류 처리할 때, 물건 옮길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탁해야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해줄래? 라는 말이 점점 많아질수록 상대의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자존감보다 피로가 더 커집니다. 돈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식사 배달, 간병, 병원 동행 모두 비용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정 섞인 눈치가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도움이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탁으로 엮이면 고마움과 불편함이 함께 남지만 돈으로 해결하면 책임이 명확합니다. 노년기의 경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두고자 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맡길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믿는 사이라 괜찮겠지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 도움이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말로 약속이 아니라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역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보다 거래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셋째, 자식 눈치 안 봐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처음엔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현실이 바뀝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과 생계가 우선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버지, 그건 낭비예요. 엄마,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이 한두 번쯤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결정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자식의 동의가 없어도 내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감사와 존중의 관계로 남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부모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연금, 이자, 소액 부업 등 고정 수입 구조를 유지하세요. 누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빌리거나 맡길 돈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감정 문제로 번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생활비가 아니라 선물의 개념으로 주세요. 조건 없는 돈은 관계를 편하게 하지만 나중에 갚아라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결국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부모의 체면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노년의 가장 현실적인 평화입니다. 네 번째,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쉬면 낫겠지 했던 증상도 나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갈 때마다 드는 생각. 이번 달 카드 값은 괜찮을까? 이거 검사비 또 나올 텐데. 이 걱정이 쌓이면 아파도 참고 버팁니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되죠. 현실적으로 노년의 의료비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질병 하나가 생기면 덤진 약값, 치료비가 연달아 붙습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의료비용 자체를 생활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참지 말고 바로 치료한다. 이 단순한 선택이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병원, 신속한 진료, 꾸준한 재활.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 유지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어두면 나중에 큰 병원비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실비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은 가입 여부보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필요 없는 특약은 빼고 꼭 필요한 항목만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가 부담될 때는 비급여, 진료보다 국가 지원 항목을 먼저 알아보세요. 노인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건강을 미루지 않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도 겁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통증보다 청구서가 더 무섭습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나이 들면 가장 두려운 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판단이 느려지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요양원으로 모시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살 곳, 돌봄 방식, 간병인 고용, 병원 선택, 심지어 장례 절차까지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통제권입니다.
노년기의 진짜 자유는 몸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을 때 유지됩니다. 그 결정권은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시설은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낼 수 있으며 시설, 식단, 간병인, 환경까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또한 장래나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간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가 문제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집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노후 설계 노트를 실제로 만드세요. 내 예금, 보험, 의료 결정권자, 장래 방식, 집과 재산 분배까지 항목별로 기록해 두면 가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서화를 고려하세요.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신탁계약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요양 서비스 견적을 미리 확인하세요. 가격, 위치, 서비스 품질을 직접 비교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있으면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경제력은 노년의 마지막 남은 결정권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결국 돈이란 사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부탁 안 하고, 자식 눈치 안 보고, 병원비 걱정 안 하고, 끝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나이 들수록 돈이 최고의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유의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불필요한 지출 하나 줄이고 나를 위한 비상통장 하나 만드세요. 그게 인생 후반의 첫 번째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의 쉼표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돈의 진짜 힘은 어떤 의미인가요?